관리계획 결정후 또 나왔네요. 이 지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시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2번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또 나왔네. 2년까지 사업이 없는 경우로 아까 했죠. 자, 요거는 지금 현행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수립되어도 몇 단계 없어요. 1단계 없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가설건축물하고 뭐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입니다. 없는 공작물은 허가가 난다. 이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축과 재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개축과 재축은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축물은 개축, 재축 여기 허가 난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건 뭐고?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이죠.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3번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매수 청구하려면 조건이 두 개죠. 10년, 지목이 대. 10년 이내 사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청구되는 거 아닙니다. 지목이 반드시 대가 되어야 합니다. 4번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결정 2년 이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몇 개월? 6개월. 매수 여부를 결정했는데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지했죠. 그러고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 그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좀 빼먹었어. 그래서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이내 매수 안 하죠. 매수 안 하면은 이때는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죠. 기억납니까? 개발행 허가 받잖아. 그때 허가 받는 건 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 일종 기준 허가 받죠. 2년 이내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됩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 실효될까 싶어 되게 겁이 나는 모양. 막 계속 실효 안 돼 계속 얘기해. 시설이 실효되는 거 20년이에요. 20년. 5번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청구 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하기로 결정해 놓고서 통지하고 몇 년?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하죠. 사유가 몇 개? 사유가 2개잖아. 아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하기로 통지하고 몇 년?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때는 자 허가를 받는데 이 허가 받는 건 나중에 보상한다 안 한다? 이거는 보상하는 거잖아. 아까 가설 건축물 그거는 보상 안 한다고 그랬고 공사 들어오면 나중에 공사 들어오면 다 자기 돈으로 철거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수를 안 했잖아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 이내 매수 안 했잖아. 이때 허가 받는 건 다 나중에 공사 들어오면 보상해 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허가가 났어? 3층 이하에 단독 1종 2종 건설이 허가 났죠. 단독은 오리지널 단독만 허가 났죠. 다중 다 가고 있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2종 중에서 뭐가 안 됐어? 다난노다가 안 됐잖아. 다난노다 맞지요? 뭐 늘 매년 물어보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년 이내 매수하지 않는 경우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건축물도 되고 뭐도 돼. 공작물도 되지. 이때 공작물은 사업에 지장이 있어도 돼요, 없어야 돼. 있어도 돼. 요거는 보상해 주는 거라니까. 아까 단계별 집행이 안 나와 가설 건물 지을 때 그때 금방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바로 또 이게 또 입력이 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1년 내내 헷갈려. 이거 한번 했잖아요.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한번 설명했잖아. 그러면 나중에 3층 이하 요거 할 때도 공작물 지장 있어야 없어야 100%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가 봐. 중독성이 강한가 봐. 김일성 주체사상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해. 빠지면 못 빠져나와. 그렇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시다. 시설사업 시행자 보호에 관한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또 보호 나왔네. 시설사업 시행자가 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경우 국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치법을 준용한다. 맞죠? 근데 뭐 실제 문제는 제목에 국토계획법 나왔잖아.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도 이렇게 적을까? 이 법이라 적을까? 이 법이라 적는다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시장, 임시통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죠. 나무, 흙돌과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는 받아야 되잖아. 동의를 받고 며칠 전까지 통지. 3일.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3일, 7일 바꾸지 마세요. 3번 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 출입할 때는 특광장군에서 뭘 받아야 돼? 허가. 행정청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4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 부지 안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해? 일시 사용은 가능하지요. 일시 사용은 가능한. 그러니까 수용 사용도 못한다 그래 틀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죠. 하면은 뭐가 떠올라? 사업 인정이 간주되죠. 실시계획 고시 사업 인정이 간주가 된다. 넘어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자, 매수 청구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많이 했어. 자, 매수 청구권자. 매수 청구권자는 조건을 몇 개를 갖춰야 돼? 2개.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돼? 지목이 대가 돼야 됩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도 뭐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 못해? 뭐가 나면 매수 청구 못해?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으면 매수 청구 못하지. 실시 인가의 의미가 뭔데? 모든 것이 확정됐죠. 그리고 지금부터 뭐 들어와? 수용 들어오잖아. 수용. 그러니까 내가 매수 청구 안 해도 수용 들어오지.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 지목이 대인 토지만 대상이여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해. 건축물 정착물 다 포함하는 거지. 자,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요? 응? 원칙이 누구야? 덕광장군수죠. 우리 시설 사업을 제가 얘기했잖아. 시행자가 정해졌다면요 무조건 누구한테 사라고 그래야 돼? 시행자한테 사라고 그래야 돼. 근데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얘야 덕광장군수야. 아까 했잖아. 시설 사업 시행자 누군데? 시행자 누구예요? 시행자. 제가 원하는 답을 해보세요. 시행자 누구예요? 이방권자라니까. 이방권자니까 원칙하면 누구라고 해야 돼? 덕광시장 군수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법이나 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덕광시장 군수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도 얘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얘한테 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 보고 사라고 그래야지.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자, 시행자가 안 정해져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죠. 그럼 의무자 보고 사라고 해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시행자가 정해졌어. 설치 관리 의무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들 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없잖아. 없으면 얘가 사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보고 사라고 한다. 원칙은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우리 공법 매수 청구는 우리는 형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결정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니까. 통지를. 자, 매수 여부 결정에 통지를 몇 개월이네? 6개월이나 하고 매수를 하기로 할 수도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를 해야지. 일단 매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매수해야 되지. 요걸 몇 년 내에 하라고? 2년 내에. 그런데 2년 내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요 X는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무기간 2년 내에 매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처음부터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매수를 정상적으로 했어. 그럼 돈만 주면 되잖아. 우리 공부의 돈은 현금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여기 채권 나오죠. 여기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채권 이름이 뭐야?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러면 도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 지자체가 발행한다니까. 지자체 발행하고 도시 채권 두 개는 도시 채권 두 개 있었잖아. 이거하고 도시 개발 채권 상환 기간과 이유를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한다니까. 상환 기간과 이유를.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거든. 특광시군 조례. 개발법은 시 도조례잖아. 이율도 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뭐 그거지 그게 끝인데 뭐 이 시설 채권의 특징 한 가지가 뭐예요? 내 다리는 무슨 다리? 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나. 아, 내 다리는 쌍다리라고. 그럼 뭔 줄 알았어 그러면? 내 다리는 쌍다리가 뭐예요? 소유자가 원해도 발행할 수 있고 강제 발행도 되고 두 개 다 된다니까. 강제 발행도 되고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강제적으로 발행하는 거거든. 여긴 두 개 다 돼. 소유자가 원해도 채권 줄 수 있고. 근데 강제 발행은 모든 토지가 대상이 아니죠. 무슨 토지? 부재는 없는 거잖아. 뭐가 없어? 부재 뭐가 없어? 소유자가 없다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 아니면 무슨 토지? 업무용 토지. 로서 대금이 얼마?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 초과하는 부분은 강제 발행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 매수할 때 돈 주는 건 이 보상금이잖아. 이거는 뭐 하는 사는 방법이 뭐하고 똑같다고?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산다고 그랬잖아. 수용. 그래서 이 법이 없는 건 무슨 법 준용?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 준용해서 매수한다니까. 채권 발행은 지방재정법이야. 채권은 지자체 재산을 발행하는 건 지방재정법. 그리고 여기 X 두 개는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잖아. 그죠? 요거 X 두 개에 해당돼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요건 나중에 보상해야 안 해? 보상해야 안 해? 보상한다고 내가 몇 분 전에 얘기했어. 한참 됐나? 아까 가설건축물 그거는 보상 안 하고 그거는 3년 동안 그거를 보상 안 하고 요거는 지금 매수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하는 거잖아. 3층 이하의 뭐 단독, 오리지널 단독, 그리고 1종, 2종 중에 뭐 하나 안 된다고? 단원노도 그거 아닙니까? 됐지요?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14번 문제 보는 거죠. 1번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의무자는 당의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해야 된다. OX, X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려준다니까.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 여부는 몇 개월 이내 결정해? 6개월. 그래서 X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이 아니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된다. 3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만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부속 건축물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뭐 틀린 거 아시겠죠?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는 겁니다. 4번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 이건 아까 단계별 집행계가 안 나왔을 때 얘기죠. 3층 이하의 뭐 단독, 1종, 2종 이렇게 가야지. 5번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로부터 10년에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유가 두 개네. 첫 번째 사유가 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두 번째 사유가 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 이게 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뭐 해라? 보고해라. 누가 누구한테 보고해?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 아시겠죠? 지방의회에.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세 가지를 공부하셨잖아.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몇 가지 공부한다고? 첫 번째 뭐 했어? 10년 동안
매수 청구. 두 번째 뭐 했어? 지방의회에 보고. 세 번째 뭐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설 부지를 뭐 해달라고? 응? 풀어달라고 신청했잖아. 신청. 자, 지방의회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특광장 군수가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야. 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유가 몇 개라고? 사유가 두 개네.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하고, 두 번째, 몇 년 동안 사업 안 한 경우.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면 보고하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을 보고를 하는데, 자, 보고했어. 보고. 그럼 보고했는데 이 시설이 아직 해제가 안 됐지. 그러면 한번 보고한 거로 끝난다. 2년마다 보고한다. 2년마다 보고합니다. 어쨌든 보고하는 내용 하나. 이제는 거꾸로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가 특광시장 군수한테 뭐 한다고? 시설을 해제하라고 뭐 할 수 있어?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죠. 해제 권고. 그럼 해제 권고가 들어오면 특광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돼. 해제를 하려고 해도 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되죠. 그러면 그 관리계획 절차를 몇 년 내에 거쳐야 돼? 1년 내에 거쳐야 되는 거야.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얘가 해제 권고한다고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해제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 그때는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다가 사유를 뭐 해야 돼? 소명을 해야 돼. 그 사유 소명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요 해제 권고를 받은 자가 요 기초 시장군수야. 시장군수는 자기가 해제 결정권이 없잖아. 시설 결정권이 없죠. 그 얘는 자기가 결정한다.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한다.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한다는 거야. 그럼 도지사가 얘한테 신청받고 몇 년? 역시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 15번 문제 봅니다.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행위자를 받는 토지 소유자는 국장에게 당의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청구 제도이다. 뭐가 틀렸어? 국장 우리 특광장 군수한테 하는 거라니까. 매수 청구는 특광장 군수를 상대로 하는 제도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 2번 갑니다. 매수를 청구를 받은 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 가격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수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매수하죠. 그러니까 이거 외웠으면 무슨 법 준용? 공취법. 국토계획법 외웠으면 공취법 준용.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공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얘는 쌍달이죠. 원할 때도 발행하고 강제 발행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도시공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준용입니다. 매수하는 가격이나 매수하는 방법은 공시법 준용이고 매수는 수용처럼 하고 똑같이 매수한다 이 말이야. 수용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은 매수하는 가격 절차는 무슨 법 준용? 공시법.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준용이요. 5번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발행권자는 누구요? 지자체제 지자체. 자, 우리 국회법에는 특광시장 군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광시장 군수예요. 아시겠죠? 네,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지자체가 뭐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지자체. 자, 문제 밑에 유사 문제 봅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죠. 실시인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실시인가 나면 이제 수용 들어온다니까. 수용 들어오는데 뭐 한다고 매수 청구를 해.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도 실시인가 나면 매수 청구해 못해? 못한다고.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그래 틀린 거예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 뭐 지자체가 아닌 토지주택공사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만 채권 발행한다고? 지자체만 발행한다는 거야. 근데 지자체가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그죠? 아니란 말이 없잖아. 뭐 모든 의무자는 이렇게 했다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의무자는 이렇게 그러면 틀리지만 그래서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좋습니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는 좋죠.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형이라면 얼마 초과?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초과하는 부분. 전액 하면 안 돼. 전액이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 없어도 채권 발행할 수, 이게 강제 발행이죠. 강제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 채권 상환 기간은 구체적인 거 물론 조례로 정하죠. 근데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구체적 상환 기간과 이유는 조례로 정하도 좋습니다. 그 조례는 무슨 조례겠어? 특광시군 조례가 되겠지요. 16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문제가 뭐 다 그거요. 틀린 거 1번 지문 읽어보세요. 1번 지문. 눈이 안 좋으니까 내려다 보려니까 목이 아프다. 안경을 끼면 안 보이고. 1번은 맞아 틀려? 왜 맞아요? 그렇죠. 지자체니까 맞지. 채권 발행하는 데가 지자체니까 맞지. 2번도 읽어보세요. 이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은 쌍다리죠. 그래서 원할 때 소유자가 원해도 발행하고 강제 발행도 되고 이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죠. 자, 3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같이 기억이 되면 되겠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발행하고 강제 발행도 돼. 강제 발행은 무슨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4번. 시설채권 발행 절차.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요. 사는 거, 매수하는 건 공시법 준용하죠. 매수하는 건 공시법 준용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5번.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건 특광시군 조례죠. 자, 이 법의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 상환기간 이유를 뭐 지방재정법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거는 조례로 정한다. 17번. 개인적으로 보세요. 17번 개인적으로 보세요. 18번 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딱 문장을 앞에 조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죠.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실효돼? 20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겁니다. 2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다 공부한 내용인데 글자를 내가 직접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읽어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읽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똑같은 거죠. 특광장 운수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건 두 가지라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 10년. 그거지 뭐. 그때 읽으면서 그 내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라 돼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게 신설되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지방의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어. 지방의회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안 돼요. 왜 고민이 안 돼? 단계별 집행이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만든다 했잖아. 지자체가 집행하는 지자체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지 의회가 무슨 집행기관도 아니고 의회가 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3번 더 읽어보세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잖아. 의회가 보고를 받으니까 특광시장군수한테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가 반대로 이제 권고하는 거야. 권고할 때는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돼요. 며칠 이내 접수되고 90일. 그래서 숫자 몇 개 나오죠. 90일 이내 서면으로 권고를 해야 된다. 권고하는 건 뭐다? 임의죠. 재량이잖아. 그래 권고할 수 있다잖아.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를 하려면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서면을 해라 이 말이요. 권고를 하려면 90일 이내 서면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4번 읽어보세요. 이제 4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4번은 기초시장군수 있죠. 자기는 결정권이 없잖아. 도의사가 결정한 시설이니까 자기가 결정 못하고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특광시장군수 다 적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다 적어놨죠 지금. 해제 권고받은 특광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두 개를 나눠놨네. 그러니까 결정권 있는 자는 지가 결정하겠지. 그죠? 그럼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하겠지. 그 말이네 지금. 시장군수는 신청하고 앞에 특광시, 특시, 특도, 대도시까지는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그런 뜻이죠. 5번 해제를 권고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해제를 권고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 정확한 지문으로 바꾸면 해제를 권고받은 게 아니고 도지사는 권고받았어. 시장군수한테 신청받았어. 시장군수가 신청한 거지 지방의회가 권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권고를 받은 요거를 신청받은 요렇게 바꾸자. 권고를 신청. 시장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몇 년 이내 결정하라고? 1년. 1년.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 문제 없는 내용은 뭐가 없어요? 여기 없죠? 요거 세 번째 여기 없잖아. 해제 신청. 요것도 우리가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3단계로 나눠서 정리했어. 3단계로 나눠 정리했어. 자, 첫 번째는 뭐를 했습니까? 시설을 해제를 해주세요 하고 해제 뭐를 신청했어? 입안 신청했죠. 입안 신청했더니 입안을 해 안 해? 입안 안 하지. 입안 안 하니까 두 번째 뭐를 신청해? 해제. 뭐 신청해? 결정 신청하지. 결정 신청을 했더니 결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 신청해? 요거 진짜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뭐 해달라고? 응? 요 3단계 나눴잖아. 자, 해제를 해달라고 입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당연히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은 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 그런데 10년이 일단 지났는데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집행계획 1당, 2당에 나누잖아. 1당이 나눈데 보니까 실효시까지. 자, 오늘 이제 많이 했다. 이제 하도 지문에 많이 나와서. 실효는 언제 실효됩니까?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가 되는 20년 동안.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어요. 실효까지.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고 시설부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나서 가지고 야 그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봐. 그냥 지금 풀어줘 이런 얘기야. 지금 그냥 풀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입안 신청하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입안권자한테다가 입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권자는 그래 내가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알려줄게.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리고 최장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는 이거 알려줬잖아. 뭘 알려줬어? 3개월 내에. 입안할게라고 알려줬죠. 입안 안 할게라고 알려주면 끝나는 거고 입안 할게라고 알려줬으면 6개월 안에는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제 입안 신청을 했죠. 입안 신청했잖아. 해제 입안 신청을 했는데 입안 신청했는데 입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번에는? 결정 신청이니까 결정권자한테 하겠지. 그러면 결정권자는 최종 2개월 내에 뭘 알려줘? 결정할게 안 할게를 알려주는 거야. 결정할게 안 할게. 그럼 2개월 내에 만약에 결정할게라고 알려줬죠. 결정할게라고 알려줬으면 그때부터 몇 개월? 그때부터 6개월 내에만 한다고요. 6개월 내에 해제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해제 결정을 신청했지. 결정 신청했더니 결정을 안 해. 결정을. 그러면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 국장을 찾아가죠. 국장을 찾아가서 요거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심사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사. 그럼 심사를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요건 해제하는 게 맞는데 하면은 해제하라고 뭐를 할 수 있어? 여기도 해제 권고가 나오죠. 아까 지방의회에 보고했을 때 지방의회 해제 권고했잖아. 거기는 최종 1년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한테 일단 해제 권고하는 거야? 누구한테 권고해? 결정권자야. 결정권자한테 해제 권고하면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 받았잖아. 권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그러니까 여기는 최종 6개월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국토부 장관이 해제 권고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야 돼? 심의해서 권고합니다. 요 3단계 요 정도는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3단계. 여기 시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어. 이렇게 기출 문제가. 요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칙으로 갑시다. 자, 1번 문제 벌금 부과 대상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벌칙까지 다 공부 못해요. 벌칙은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관직상투는 얼마요? 나는 관직상투밖에 몰라. 자, 실전 문제 1번 보세요. 가장 긴 경우는 돼 있죠. 가장 긴 경우 기간 1번 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 우리가 방금 지금 한 거네. 입안 신청에 따른 입안권자의 입안 여부 결정 통보 기간. 입안할게 안 할게는 몇 개월에 날려줘? 3개월. 이번에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했을 때 결정 여부 통보는 몇 개월? 2개월.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몇 개월? 6개월. 3번 개발행 허가 신청. 자,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를 며칠 이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15일입니다. 개발행 허가는 며칠? 15일 이내. 15일 이내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 이 말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야죠. 구역 지정되면 몇 년 내에? 3년. 3년 내에 계획을 결정고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어. 그런데 그 계획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거야. 그럼 몇 년 내에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해야 돼? 5년이죠. 중요하죠. 5번 도시공계획시설사 미시행으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 기간. 해제 권고를 하려면은 접수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에 해제 서면으로 권고하라고 그랬죠.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자,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조사 청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절차입니다. 틀린 거.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 시설사업 시행자. 출입권자가 두 개죠. 행정처하고 누구? 시행자. 이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 청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앞뒤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 받긴 하죠. 맞네.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정리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 말이 돼 안 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는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시행자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 청량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도시군 계획이 뭔데? 도시군 계획이 몇 개요? 또 세 개로 한다. 뭐 전신이 세 개고 오늘은 정답이 다 두 개야. 정답이 다 두 개인데 전부 세 개란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게 도시군 계획이잖아. 요거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립은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어쨌든 얘네들이 타인도시 출입권자는 맞다 그죠? 2번 행정청이 나왔네.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청은 안 받지. 받은 허가 안 받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기 며칠 전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통지. 그러니까 허가는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통지. 7일 전까지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3번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시장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 이때는 동의받는 거 맞죠? 그리고 통지는 며칠? 3일. 4번 일주일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돼? 점유자. 여기는 소유자가 중요합니까? 점유자가 중요합니까? 새벽에는 잠을 자고 있는 자 중요하죠. 물론 그 소유자가 점유자일 수도 있지만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번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되죠. 거부하면 무조건 벌칙은 얼마? 1,000만 원 이하에 뭐? 과태료. 전부 과태료입니다. 벌금 나오면 안 돼. 우리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 뒤에 시골의 동네 뒤에 도로를 만들었거든. 그 도로가 대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도로일 거예요. 그 도로 할 때 이제 막 수영학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제 친구 아버지가요 막 우퉁 벗고 막 불도저를 막 밀고 앞에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기억이 나. 지금 그러면은 1,000만 원이에요 과태료야. 1,000만 원.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그렇게 했을까요? 보상금을 제대로 안 줬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벌칙이 또 나왔죠. 참고만 하세요. 몰라 됩니다. 4번에 청문이 나오죠. 청문도 가끔 물어보죠. 종종 물어보네. 가끔이 아니고. 청문은 뭐 할 때? 취소할 때 하는 거죠. 취소. 청문은 행정청끼리는 청문이라는 거 없어. 행정기관이 우리 주민에게 듣는 거야. 주민한테 뭔가 권리를 줬죠. 허가를 했거나 등록을 시켜줬거나 해줬잖아. 그런데 뭔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네 이런 잘못한 거 있어 없으라고 의견 넣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청문이거든. 청문은 뭐 할 때 한다? 취소. 1번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서 공작물을 개축 뭐 이게 무슨 청문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공사 중지 처분 관계없죠. 어떤 개발행위가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개발행위를 중지 관계없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때 뭐 한다? 취소할 때 청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5번도 마찬가지죠. 자,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개발행 허가를 취소한다. 실시개발 허가를 취소한다. 뭐 농지 처분에 대한 통보 이렇게 되는데 이 농지 처분이란 것은요. 우리가 뭐 이게 여기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뭐 없는데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농지를 팔라고 처분 명령이 날라와요. 그럼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통지서 날라오거든. 군청에서 일단 통지서 날라옵니다. 1년 내에 처분하라고. 그런데 처분 안 하죠? 처분을 안 하면은 처분 명령이 날라와. 6개월 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처분 명령했는데 농지 처분 안 하죠? 그럼 이행강제금 들어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농지법에서 한번 공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처분 사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농지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하라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취소하죠. 누가 지정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누가 지정했어? 이걸 또 생각을 하고 이러면 참 이게 진짜 섭섭하지, 그죠? 국회법은 날개 2개밖에 없다니까 뭐가 그리 고민이 많아. 개발밀도 관리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잖아. 이쪽은 누가 관할이야? 특광기장 운수. 뭐가 그렇게 어려워? 특광기장 운수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조금만 이게 정신 차리면 되는 건데 정신 안 차려 정신. 그럼 특광시장 운수지가 지정했잖아. 그 지정을 취소하잖아. 누가 취소해? 쥐가 하는 거지. 행정청끼리는요 청문이라는 게 없어.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지. 시장 운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잖아. 그럼 도지사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 승인을 취소한다 치자. 그러면 시장 운수 불러놓고 야, 네 나쁜 짓 했지. 기본계획 취소할 거야.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가 이런 거 없고요. 시행자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계법 문제인데 지금 농지처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우리 공법에 몇 군데 나와? 또 3군데란다. 오늘은 전부 정답이 2군데라니까. 이제 2군데 이제 알아야 돼. 2군데예요, 2군데. 무슨 사변은 없어. 정비사변은 없어. 시설사 개발사업 시행자 간 처벌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심판법에 따라서.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처분했죠. 그럴 때 누구한테 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그 6번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에 뭡니까? 자의 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하는가? 시행자를 지정한 자. 우리 개발법에는 누구한테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정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됐고 밑에 다음 페이지 7번 8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국토개혁법을 전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개발법 1단계까지 좀 보시고 오시라고 그랬죠? 보시고 오셨어요? 5분만 쉬었다 조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